창호를 기준으로 이 창호의 바깥쪽은 명칭도 물궁 효미라고 그래요. 안 좋은 공기를 다 쓸어서 빠져나가게 해주는. 발코니 쪽에 창호를 설치를 하고 그 발코니를 확장을 하고 이런 거가 예전에는 불법이었었어요. 불법이었기 때문에 입주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샤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뭐 샤시가 전부 다 제각각이었었고 색깔도 안 맞고 날림으로 하게도 많이 되고 이랬었던 게 요즘은 합법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외부 창호라는 거가 아파트의 여러 가지 건축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창호를 기준으로 이 창호의 바깥쪽은 눈보라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는 외부 공간이 되는 거고, 이 창문이 비도 막아줘야 되고 뭐 채광은 돼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건축 요소거든요. 그래서 물 새지 말아야 되고 환기가 잘 돼야 되고 단열도 잘 돼야 되고 또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편리하고 미관적으로도 미려한 제품이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이 새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아파트는 그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외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비가 오면 저 위에서부터 줄줄이 이제 쭉 흘러내릴 텐데, 이 물이 창문까지 오지 말게 하는 거가 가장 좋겠죠. 방수 처리도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 가지 처리는 하지만 물이 많이 오지 않게 하는 거가 근본적으로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저렇게 홈이 있어요. 창문이 이렇게 안쪽에 여기 달려 있으면 창문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에 홈이 있어요. 홈. 명칭도 물궁 홈이라고 그래요. 이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바로 떨어져서 저 밑으로 그냥 떨어지게 하는, 물이 창문까지 오지를 못하게 그런 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창문과 콘크리트 틈 사이는 저렇게 두껍게 그리고 튼튼하게 방수 코킹을 다 싸야 됩니다. 사면을 이렇게 다 싸서 물이 절대 스며들지 않도록 돼야 되고요. 바깥쪽으로 경사가 지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아까 그 물궁 홈에서 떨어지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창문의 하부는 시멘트 몰탈이라 그래서 걔를 이렇게 꼭꼭 채워 넣어서 창문 틀이 꿀렁꿀렁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밟던 또는 창문 짝이 굉장히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려면 창문 틀의 하부는 밀실하게 꽉 채워 놔야지 되는 거예요. 또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창문 틀 하부에는 고정용 못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브라켓 타입으로 이 기역자 철물로 콘크리트 벽에 고정하는 타입으로 해야 되지, 저렇게 뭔가 못이 있어서 뚫고 바닥을 고정해서는 저기 물이 차거든요. 그러면은 절로 계속 물이 조금씩 스며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배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환기. 미세먼지의 원인이 집에서 고등어 굽는 거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막 환경부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었죠. 실제로 음식을 하다 보면 그 미세먼지 수치도 올라가고 냄새도 나고 뭐 좋을 게 없죠. 집이라는 곳은 환기가 잘 돼야 공기도 탁해지지 않고 결로도 없고 곰팡이도 안 슬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판상형이고 오른쪽이 탑상형입니다. 판상형은 일반적으로 뭐 성냥갑처럼 생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우수한 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맞동풍이 치거든요. 건물의 앞쪽에서 들어온 바람이 건물을 다 통과해서 안 좋은 공기를 다 쓸어서 빠져나가게 해주는, 그게 이제 맞동풍이잖아요. 그거가 가능한 게 판상형이고, 탑상형은 바람이 기역자로 꺾이는 거죠. 문은 뭐든지 다 한쪽만 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열었을 때 방충망이 있고 손잡이도 좀 달라요. 두 쪽이 다 열리긴 하지만 늘상 여는 문은 한쪽이다. 그런데 가스 쿡탑이잖아요. 가스 쿡탑 쪽으로 열리는 방향이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불꽃이 날려요. 뭐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불꽃이 꺼지기도 하고 뭐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땐 오른쪽 창문이 아니라 왼쪽 창문을 열도록 창짝을 바꿔서 끼웠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걸 크리센트라고 하죠.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겨서 이렇게 닫혀지는, 저 크리센트를 잘못 달았거나 너무 큰 거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 문 열었을 때 저 창문 바에 여기 걸려요. 그리고 다 안 열려요. 그 다음 창문 밑에 스토퍼라 그래서 손이 찌지 말도록 공간을 두고 창문이 멈출 수 있도록 스토퍼가 있는데, 이 스토퍼가 너무 앞쪽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창문을 못 열게 만드는 거, 이것도 잘못된 시공인 거죠. 또 실내 쪽에 있는 문은 오른쪽이 열려요. 근데 외부 창호는 왼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환기가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 창문이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잘 안 되죠. 저것도 잘못된 시공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보일러 연통에서는 뭐 일산화탄소도 나오고 안 좋은 공기가 배출이 되는 거죠. 그쪽으로 창문이 열도록 저렇게 해놓는 것도 잘못된 거죠.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채광과 단열. 근데 이 채광하고 단열은 서로 상반돼요. 단열이 잘 되려면 창문 면적이 작아야 되고, 채광이 잘 되려면 창문 면적이 커야 돼서 서로 이게 좀 상반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창문의 하부를 높이면 좋아요. 이 채광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빛이 이제 들어오는데, 위쪽을 내리면 채광 면적이 작아져서 햇빛이 들어오는 면적이 작잖아요. 근데 밑에를 올리면 채광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으면서 단열 효과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턱이 낮은 10cm 이하 되는 턱이 있고 40cm 높은 턱이 있는데, 채광 효과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높은 턱으로 시공이 되어져 있는 것이 단열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채광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저게 턱이 높아지니까 저 부분을 애들이 밟고 올라가면 난간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저 난간대는 바닥에서는 1300 정도 높이가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다 시공을 해주는데, 저 턱 위에 올라가면 난간대의 높이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요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채광과 단열이 잘 되려면 유리가 또 중요해요. 유리 한 겹을 자세히 보면 그게 한 장이 아니에요. 유리 두 장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복층유리라 그러는데, 이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습기가 들어가지 말라고 유리의 이 사방을 간봉이라고 하는 밀봉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차 있는 거예요. 이 간봉이 간혹 가다가 불량 시공이 된 간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결로가 맺혀져요. 이거는 유리를 갈아줘야 돼요. 뭐 유리 겉에 결로가 맺히는 거야 뭐 닦아내면 되잖아요. 유리 사이에 결로가 맺히는 건 닦을 수가 없잖아요. 샤시는 콘크리트 턱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정확히 190mm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cm 이 정도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창문 무게 자체도 무겁지만 사람이 밟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얘가 약간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멘트 몰탈로 꽉 채워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19cm 안으로 들어와 있는 면을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밑에를 받쳐주는 시공이 돼야 안전한 거예요. 저렇게 이 창짝이 높이가 짧은 창짝을 갖다 끼워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모든 창짝에는 모헤어라 그래서 저렇게 창문과 창문 틀의 유격을 메꿔줌으로써 바람도 안 들어오게 해주고 해충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모헤어가 틀에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짝이 짧게 잘못 시공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헤어가 저렇게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외부에 공기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계속 만약에 밟아서 창틀을 밟아서 이 밑에 있는 창틀이 살짝만 내려가더라도 열고 닫고 하다가 가운데 부분에 와서 저게 넘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센트라는 거잖아요. 저 크리센트가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반대쪽에 가서 저렇게 땅 부딪히면 안 돼요. 누군가가 사람이 여기 손을 잡고 있는데 크리센트가 와서 이렇게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스토퍼를 놓던지 하부에 범퍼라 그래서 크리센트에 닿기 전에 저게 먼저 멈춰주게 하는 저런 것들을 쓰거나, 또 이게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요즘은 창호가 좋다 보니까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창호가 있죠. 이게 뭐 좋은 창호긴 한데 어디로 들어올 수 없고 발코니에서만 단독 발코니 있는 곳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문이 닫혀요. 그래갖고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하자 사례로 접수가 됐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런 잠금 장치를 써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반자동 잠금 장치가 있어요. 열어놓고 사람이 나가서 아무리 창문이 닫혀도 잠겨지지가 않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얘를 손잡이를 돌려서 잠글 수 있는, 이러면 이제 갇힐 이유가 없는 거죠. 또는 저게 아니라면 차라리 크리센트, 지금 보셨던 저 크리센트가 훨씬 더 안전해요. 나가서 잠길 일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편의성과 미관 한번 볼까요? 주방 발코니잖아요. 세탁기가 놓여지는 자리죠. 선반 바로 앞에 세탁기는 당연히 저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게 다 저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창문은 왼쪽 걸 열게 해줬어야 돼요. 오른쪽 문을 창을 열 수가 없어요. 세탁기를 설치해 놓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걸 열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시공인 거죠. 또 문을 닫았을 때 뒤쪽에 있는 창문 바가
저렇게 보이면 잘못된 시공이에요. 창문을 완전히 닫았을 때 이쪽 바의 두께로 닫혀져 있는 바의 뒤쪽에 있는 바가 완전히 가려져서 하나처럼 보여야 돼요. 자. 실외기실은 실외기가 굉장히 큰 게 이제 놓여지는데 그릴 사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좁게 탁 붙는다고요. 그러면 방충망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방충망 타입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실외기에 간섭이 돼서 손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실외기실의 방충망은 그래서 좌우로 열리는 타입으로 시공이 되어져야 돼요.